We are the local. 영어로 we, 한자로 나, 아, 지역이라는 의미의 로컬. 우리, 나, 지역을 이야기하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의 지역 생태계 프로그램. 오늘은 서울 공릉동 로컬랩 커뮤니티가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2020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랜선 관객과의 대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스몰데이즈의 설재우입니다. 서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서울의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색다른 모습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공릉동의 지역 생태계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세 분과 함께 랜선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2020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공릉동의 독특함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코비드-19의 확산으로 랜선 관객과의 대화로 대신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 중 세 분을 모시고 총 4분께서 오늘 대화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연을 이어가는 꿈마을 협동조합의 김지원 이사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꿈마을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열린 공간이 마을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다음은 공릉동에서 10년 동안 지내셨죠?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이승훈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융합되어 있는 센터거든요. 저희는 마을 우물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둘레의 마을 사람들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창업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로컬랩 커뮤니티의 김동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랩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공릉동 지역에서 공동체와 연대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20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를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공릉동과 이곳만의 독특한 지역 생태계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가의 시선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김동환 대표님? 그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의 이제 마을과 교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했습니다. 레일로드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요. 레일로드에 담긴 좀 뜻이 있을까요? 네. 저희 공릉동에는 경춘선 숲길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 경춘선 숲길이 폐선 부지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게 작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춘선 숲길이 공원화되면서 조금 지역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활발해짐과 더불어서 청년들도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걸까요? 청년이 아닌데. 어떻게 섭외를 하시게 네. 되셨을까요? 저희 로컬랩 커뮤니티는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룹이 아니고 그 청년 지역 공동체에서 계속 지역 공동체와 교류를 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그룹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처음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해 주셨던 횡적 구조의 공원이 많이 네. 없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저는 여기 길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경춘선 그 폐선 부지였고 그 이전에는 폐쇄된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 되었죠. 서울에는 이렇게 횡적 구조인 공원이 많지가 않아요. 경의선 숲길도 있지만 경춘선 숲길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곳곳에 인공적인 것과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공간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딱 맞아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 횡적 구조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나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금 혹시 느끼는 점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 그때 인터뷰 때는 사실 다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런 공간을 누구나 다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다 보면 또 동네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또 가다 보면 또 뭐 그 사업체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카페, 그다음에 작은 서점, 그리고 작은 어떤 빵집, 예, 이런 것들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 길이 주는 의미가 되게 그냥 우리 삶, 일상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이렇게 딱 있어서 그 공간을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운동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릉동이 1, 2동이 이렇게 갈려져 있었어요. 철길로. 근데 지금은 공원화가 되면서 1동과 2동이 합쳐져서 공릉동이라는 그런 느낌을 서로 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서 행적 구조가 있다는 게,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보면 연남동, 연희동과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의 동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이승훈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 저는 이제 로컬랩과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들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네. 예, 우리들끼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까, 또 다양한 생각들과 어떻게 만나고 교류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컬랩이라는 든든한 마을 기업이 있다 보니까 청년예술가 11분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와 좀 생각하는 법도, 그걸 또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은 낯설고 다르지만 다른 사람,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시고 초대해 주시기도 하셔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는 느낌,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느낌, 마을의 활력이 됐던 것 같아요. 레일로드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교류가 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레일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로컬랩 커뮤니티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해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고 11분의 예술가분들을 선정하였고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청년분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그 입주 작가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 내에서 같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매월
그 공동 작업실을 오픈하는 그런 오픈 스튜디오 전시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이제 지역의 청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었던 거죠. 근데 8월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후 전시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실험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전시 한 번에 그쳤고 축제는 이제 8월 이후부터는 그냥 무산을 시켰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상도 이제 축제를 대신해서 저희가 그래도 천년과 마을을 엮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라도 풀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서부터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전 일상,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건 저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늘상 지나쳤던 그냥 일상이었는데 또 영상에 담긴 그 공릉동의 모습은 또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우리 동네 분들이신데 나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분들인데 다 그분들로 이루어진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되게 소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서 나왔던 영상에서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네. 딸랑딸랑 네. 그 소리랑 이렇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낯선데 또 우린 늘 그런 거 듣고 사는데 또 영상으로 보니 또 낯설기도 하고 네. 좀 너무 특별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 작가님 그러니까 감독님이 공릉동 출신이신가요? 출신이셔요. 한천중학교 졸업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처음 볼 때 그 되게 빨리 지나가서 사실 일반인 분들은 잘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길 소리를 네. 배를 누르면은 30초간 들려준다라는 그 이렇게 이 기둥에 써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맞나요? 네. 네. 혹시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은 폐철이어가지고 폐철길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는 네, 거죠. 네, 네. 되게 감성 있는 동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걸 눌러서 그 소리를 들어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그냥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에서 네.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게 되게 그 영상에 전반적으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그 어떤 그 철도에 관련된 사운드라든지 그런 어떤 이 안내판 같은 게 굉장히 저한테는 네.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주민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생소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들어보니까 동네 분들이 예술적인 감성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의하시나요? 없던 감성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없던 감성도 만들어지는 곳이 노원이다. 공릉에 제가 알기로는 2대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와글와글 축제하고 오! 두 번째가 이제 꿈나르샤 축제. 어떻게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두 가지가 공부 있는 많이 걸로 하셨는데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축제가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어린이, 청소년, 이제 예술가까지 청년까지 아우르는 이렇게 3대 프로젝트가 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과 아쉬움이 오, 좋은데요. 드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앞으로 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청년들이요. 그 완성도가 높아요. 저는 이번에 영상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마을 그러면 굉장히 촌스럽고 그리고 뭐 되게 아마추어적이고 그들끼리 뭔가 훅짝복짝 놀고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되었던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딱 같이 결합되는 그 순간서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보는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완성도가 높다는 거. 이번 다큐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마을의 오늘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구나. 우리가 기록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 못하죠. 예.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님이 공릉동 분이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어릴 때 이 고장에서 자란 분이 지금은
다른 데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일부러 여기에 오시고 또 이 작품을 남겨주셨다는 거에도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레일로드 철길이잖아요. 공릉동 청소년들이 마지막 경춘선 기차가 다닐 때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도 뭐 철덕이라고 철도 덕후 뭐 이래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경춘선은 멈췄지만 경춘선이 공원화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쭸더니 지역 주민들이 철도를 기억할 수 있는 레일은 남겨두고 공원으로 만들어달라. 또 철도가 다녔을 때 상징하는 이 멈춤이라든지 이런 그 조형물들은 꼭 남겨주고 나머지 공원으로 조성해달라 이런 부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철도가 다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잊게 되는데 이번 예술가들이 그걸 되게 세련되게 다시 여기가 철도길이었다. 우리를 싣고 어디로 달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뭐 예술적인 활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억을 딱 떠올리니까 옛날 생각나면서 이제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승훈 센터장님이 눈이 제일 초롱초롱 빛나시는 거예요. 옛날 그죠? 그렇게 추억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시고 반대상에 저 있다 보니까 의외로 알게 된 건 3대가 같이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서울에서 네. 3대면 정말 오래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 사시고 자녀분들은 외지에서 사시지만 부모님 만나러 와서 3대가 같이 놀러 나오시는 거예요. 공원으로. 그러니까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철길이 주는 게 과거도 떠올리지만 또 미래까지도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여러 가지 또 우리 공릉에 대한 이야기와 또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영상이 굉장히 이제 그 공릉을 잘 아시는 분이 찍어서 그런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되게 좋은 특징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전 특히 이 한 분 한 분이 약간 좀 무표정하게 등장을 하셔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네, 깜빡깜빡 하시면서 자기소개를 읊조리듯이 하시는 모습들이 약간은 조금 약간 궁금함을 자아내기도 하고 대부분은 막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물론 이사장님 많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셨지만 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런 톤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사장님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색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늘 길바닥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이제 사진 촬영하시는 포토존이에요. 네. 저희가 의자를 그냥 다 버린다는 의자를 주워다가 놨는데 거기가 포토존이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촬영하려고 많은 분들이 멈추세요. 그래서 촬영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했었는데 끊지 말고 계속 가자 해서 이제 거기 뒤에 배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또 지나가셔서 그것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세요? 영상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어색하지거나 막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네. 크게 의식하지 않으셨었던 것 같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은 거기서 찍으신 건가요? 저는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이제 10년이 되면서 올해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색한 공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이었고 또 감독님이 좀 어색하게 찍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원래 톤이 이렇게 요청하신 톤이 그런 톤이셨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연기셨군요. 그냥 그 불편한 자리에 앉히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뭐 조용조용 그냥 하고 뭐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제 한 번 찍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NG가 없는 사람. 야, NG가 없는 어색함. 네. 정말 메소드 연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책을 내신 걸로도 유명하신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사는 마을. 네, 유명한 책은 아니고요. 네, 마을계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책에서 묘사된 이 공릉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네. 물론 문장의 사이사이에 쉽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이 살짝 녹아있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표현을 네.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생각하고 뜻하신 것에 잘 동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진 건지 네. 약간 좀 실체가 궁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주민이니까. 네. 센터장님은 이제 센터에 직업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근데 공릉동 하면 뭐 아까 공터 말씀하셨지만 변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최근에 행안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최우수상.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어떤 행안부 장관 어떤 상을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 네.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전국 아, 1등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변방이었고 공릉동 가주세요 하면은 택시기사님 모르세요. 태릉 가주세요 네. 하면 아시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곳에서 이런 기관장과 그리고 직원들이 마을과 함께 뭔가 해보자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은근히 되게 바라셨던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애들 어느 정도 크면 좀 집값은 비싸지만 학군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 사거리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했었던 동네였었는데 이렇게 활동이 이제 뭐 활발해지고 많은 분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고 하니까 동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당연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뭐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들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밖에 받을 데가 없어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도 있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던 활동들이 잘 인정받아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참 잘한 거였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저희끼리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자랑도 현수막도 많이 막 이쪽 저쪽 붙여놓고요. 로컬랩 1층에 가시면 중요하죠. 네, 아니 뭐 들어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한 3m, 3m의 현수막으로 네. 보셨군요. 네, 뭔가 크게 써져 있는데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시라고 네. 우리 이만큼 열심히 마을 가꾸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막 네. 소문 내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운 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점만 좀 기억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희의 전략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 꼭 있다라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다 해결해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좋을지를 묻는 전략이었거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의 해법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또 뭔가 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씩 변화를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계속 좀 연결시키고 둘러앉고 회의하고 청소년들을 초대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잘 먹혔죠. 그래서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그 프로젝트에 함께 했던 분들이 좀 힘드셨겠죠. 그냥 마을에서 좋은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용자만 되려고 했는데 서비스만 받는 사람에서 네. 같이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 예, 공동 생산자가 돼버리시니까 그게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릉동은 지역색이 있어요. 네. 네. 그 지역색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지역색이라고 하면 좀 배타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네. 표현될 때도 있는데 공릉동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예요. 그게 아마 다들 이제
그 싼 조금은 저렴한 집값 때문에 공릉동에 이주민들이 많이 살게 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따뜻하고 잘 뭉치는 동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동네. 이런 게 이제 서울 어디에 이럴까, 아니면 전국 어디에 이럴까 싶을 정도거든요. 마을에는 공동의 문화라고 할까? 공릉동만의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요, 1월이 되면 마을 걷고 떡국 먹기라는 동네 행사가 있어요. 200~300명이 그냥 손쉽게 그냥 참여해요. 마을 사람들이 3, 3, 5 조를 짜가지고요, 동네를 한 바퀴를 돌면서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는 이제 주민센터 지하에 공동부엌이 있거든요. 그 부엌 앞쪽으로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떡국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인사 나누고 근황 묻고 올해는 어떻게 보낼 건지 그런 걸 나누는 동네거든요. 연말이 되면 공동 송년회가 있는 동네예요. 각 단체별로 송년회 하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런 송년회도 못하게 됐는데, 저희 동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 나눠주고 싶은 거 음식 한 가지씩 쌓아가지고 주민센터 강당이나 저희 공터 강당에 모여가지고 또 한 200~300명이 같이 이제 자기가 해온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좀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쉽게 기획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하신 꿈나르샤라든지 와그라글 어린이잔치도 공공이 재정을 다 대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와서 만드는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이어지는 행사예요. 우리들끼리만 해도 되니까. 그게 이제 공릉동이 가진 지역색인 거죠. 아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릉동의 지역색이라는 건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만들어 온 로컬리티라는 게 있는 거죠. 개방적이고 외지인들과 배타적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도모할 일들을 같이 같이 만들어가면서 마을의 소중한 것들을 계속 지키고 관계 맺어가고 따뜻하고, 그런 게 이제 공릉동의 로컬리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공릉동의 로컬리티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냥 사실 그 뭐 무슨 로컬 이런 거, 뭐 주민자치 요즘엔 또 뭐 많이 화두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이야기, 뭐 우리 아이,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하는, 그러니까 되게 뭐 무슨 지역화, 로컬 이런 거 굳이 단어로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그냥 일상이 그냥 로컬이고 일상이 마을이고 삶이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뭉뚱그려지는 거죠. 굳이 자치라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런 동네?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 안에 깔려있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저런 뻘짓 뭐 이런 뭐 저런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재밌겠는데? 그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의견을 좀 자연스럽게 내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것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이제 그 신뢰를 또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같이 해봤을 때 재미있고, 이게 우리의 지역색이면 지역색인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랩이 11명의 예술가들과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막연하게 도울 일이 있겠지, 도울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김지원 이사장님이 뭔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울 일은 없을까?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지.
예, 그런 생각들을 먼저 떠올리는 게 저희 동네에 좀 지역색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만이 아니고요. 공릉동에서 뭐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딴 동네에서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 물어봐요. 그러면 다 일일이 알려줘요. 어찌나 오지랖이 넓은지. 그걸 또 다 설명해서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릉동 하면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이렇기보다는 공릉동에 얘기하면 뭐든지 해결이 돼. 이렇게 돼서 자꾸 물어와요. 그럼 물으면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대답해줘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예전에 이렇게 느슨한 그냥 연결고리였다면 지금은 느슨하지만 연결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존재 아닌가. 현 시대 지역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화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원이나 공릉 지역이 예전만큼 인접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이 지역만의 또 새로운 지역색이나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의 그런 새로운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가 국수거리였어요. 네. 국수거리고 벽돌 공장 있고 뭐 곱창집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벽돌 공장이나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좀 험한 일들이셨을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기에 먹골 배 또 태릉 갈비 이런 뭐 불암산, 묵동천, 중랑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과 이미지였을 건데 저희가 마을에서 꿈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둘러앉고 모이면서 한 8, 9년간 계속 새로운 지역의 문화들을 구축해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코로나라는 복병이 우리한테 이제 닥쳤죠. 저희는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쵸. 둘러앉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계속 혼자 있으라고 하고 떨어지라고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제일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서로 관계 맺어왔던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백사마을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근처에 있는 조금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같이 연탄을 배달하러 가자고 또 제안해 주신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같이 연탄 배달을 하면서 조금 그런 활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학교에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이들은 개학했는데 급식이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학교로 나오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학교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는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마을 기금에서도 쓰게끔 하고 또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는 든든한 이웃은 재활용 가게의 그동안의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제안해주고 그런 일들이 지원으로 연결되게끔 하고요. 코로나로 모일 수는 없어도 청소년들의 활동은 도와야지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일배움 인턴십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특별히 나오셔서 공터에서도 그런 멘토링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지역의 문화들, 새로운 문화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작동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어도 마을에서 서로 줄넘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각자 줄넘기 미션도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위기 이전에 끈끈하게 이 지역 사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좀 벌써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지역, 뭐 로컬 어떤 이름으로 좀 불리든지 간에 결국 이곳에 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것 같고요. 특히 공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이 지역 사회의 그런 어떤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잘 이겨내는데 주축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혹시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할 때 조금 네. 이렇게 10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매번 배우게 되는 건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이번에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많이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MC가 다 하셨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지속할 건가에 대한 생각도 그냥 계속 하게 돼서 많이 또 배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원 이사장님의 말씀을 이제 끝으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공릉이 꿈꾸는 어떤 로컬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평등한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닐까, 그런 로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2020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에 출연해주신 김지연 이사장님, 김동환 대표님, 이승훈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MC 설재우였고요. 유튜브에서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주제가 위아더 로컬이었기 때문에 위아더 로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더 로컬! 감사합니다.